그녀의 결혼식 날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하얀 눈발이 간간히 떨어지는 겨울 오후. 사람들은 재벌가의 장남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분주히 사진을 찍었지만 그 시선 속엔 축복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신부라니 모두가 속삭였다. 그녀는 얇은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고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꽃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어지러웠다. 시어머니는 전통 홀레복을 곱게 입고 단 한 번도 신부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거래였다는 것을. 신분과 체면, 그리고 권력의 교환 그 가운데 그녀는 단지 조건일 뿐이었다. 결혼 후 처음 들어간 시댁은 거대한 대저택이었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가 낯설고 두려웠다.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를 향한 공기의 온도는 냉담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했다. 이 집의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결혼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방은 화려했지만 어디에도 온기가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느리게 흘렀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고요한 기계음은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그 시간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멀리 보았다. 시골의 하늘은 별이 쏟아졌지만 이곳의 하늘은 불빛과 연기로 흐려져 있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가 조금씩 침묵 속에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 건 시댁 식탁에는 늘 규칙이 있었다. 젓가락을 먼저 들면 안 되고 시어머니가 말을 마칠 때까지 미소로 기다려야 했다. 남편은 대화 중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녀가 말을 걸면 짧게 그래 하고 끝냈다.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배웠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그리고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빠르게 익혔다. 아침엔 무설탕, 홍차, 점심엔 흑임자죽, 저녁엔 매실차. 시어머니는 그런 세세한 기억력에 잠시 놀랐지만 곧 다시 냉담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시집 보낸 딸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녀는 매달 용돈을 챙겨 보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우리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내 집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은 차갑게 밝혔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하얀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 아무리 울어도 이 집의 벽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느 날 신문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남편의 이름이 걸린 기사 하나를 보았다. 이강현, 신사업 투자 성공으로 그룹 내 영향력 확대. 그 문장 밑에는 환하게 웃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낯설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냉철함과 야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다. 남편이 사랑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순종이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시계 초침보다 규칙적인 그 발소리는 마치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부엌 창가에서 바람이 불어들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결심을 했다. 누군가의 멸시 속에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을 되찾겠다고. 그녀는 매일 새벽 부엌의 불을 제일 먼저 켰다.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부엌에 앉아 있었다. 흰 손끝으로 찻잔을 굴리며 소금은 덜고 간장은 한 숟가락만 하고 명령했다. 마치 한여를 대하듯 그녀의 손길을 감시했고 한 번의 실수에도 혀를 차며 눈을 흘겼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손끝은 늘 정확했다. 불의 색이, 재료의 온도, 물의 양까지 오차없이 맞췄다. 그녀는 기억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말하던 살아남는 법은 조용히 이기는 것. 그 말이 그때부터 그녀의 신념이 되었다. 식사 시간은 늘 고요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밥을 삼켰고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던졌다. 대화는 없었다. 숨소리마저 불편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숨이 들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그건 생존의 리듬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집안의 그림자와 같았다. 식탁을 닦고 찻잔을 정리하고 정원에 떨어진 낙엽을 치웠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이 부서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어머니, 매화는 언제쯤 다시 필까요? 시어머니는 눈길을 주지 않고 말했다. 그건 내가 정원을 제대로 돌봐야 아는 거지.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조차 오래된 벽처럼 단단한 이 집에서 유일한 대화였으니까.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향수 냄새, 낯선 립스틱 자국, 셔츠에 묻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구두를 닦으며 그 흔적을 지웠다. 눈으로 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밤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런 날이면 부엌으로 내려와 조용히 국을 끓였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집을 떠올리게 했다. 가마솥에 끓던 미역국, 아버지의 기침소리, 창문에 맺힌 성에 그 기억들이 그녀의 유일한 온기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하녀에게 말했다. 이 집엔 냄새가 났어. 오래된 것처럼. 그 말이 그녀를 향한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부엌의 타일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마음의 벽을 세웠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떤 멸시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녀의 작은 위안은 정원이었다. 매일 아침 매화를 손질하고 흙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매화는 겨울에도 견디는 나무였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났다. 그 사실이 그녀에겐 유일한 진실이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매화 앞에서 속삭였다. 나도 다시 피어날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차를 따라주며 틈틈이 작은 일기를 썼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기록이었다. 그 안엔 매일의 온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분까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웃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다. 그런 사소한 기록들이 쌓여 그녀의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언젠가 그 기록이 진실을 증명해 줄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서재 옆 작은 서랍 하나가 늘 잠겨 있었다. 평소 정리벽이 강한 시어머니가 그 방을 직접 청소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척 시어머니의 발소리를 계산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틈을 바라보았다. 그 서랍 안엔 아마 이 집에 오래된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얇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도 커서 그녀는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습관처럼 부엌 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끓였다. 그 온기에 손끝을 녹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의 구두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여성의 웃음소리. 그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림자. 둘 남편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조용히, 어머니 깨시겠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 웃음은 작았지만 뼈속 깊이 들어왔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작게 들리길 바라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 피는 따뜻했지만 눈물은 차가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울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도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문을 폈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는 밖에서 일하다 보면 다 그런 법이야라며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눈물로 살지 않겠다. 그 약속은 결심이 되었고 결심은 계획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는 것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소와 침묵으로 감춰진 복수였다. 그녀는 남편의 일정표를 정리하면서 회사 서류를 자주 보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낯선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해외 계좌, 차명 회사, 그리고 은밀한 자금 이동표. 그녀는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항상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던 그 재능이 다시 깨어났다. 남편이 몰래 숨겨둔 서류 속 숫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비밀이야. 이건 너를 무시한 대가야. 그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했다. 그러나 동시에 집안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다. 어느 방의 열쇠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금고가 어떤 패턴으로 잠겨 있는지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방 청소를 하며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의 흔적을 기록했다. 남편의 향수 냄새가 바뀌면 그 날짜를 적었고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약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이유를 추적했다. 그녀의 복수는 증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약의 색깔이 달랐다. 병원명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벨을 떼어내어 확인했다. 정신안정제.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의 불안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역시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음 날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혹시 병원 가실 때 함께 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네가 따라올 일은 없어.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이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녀는 여전히 매화나무 앞에 섰다. 매화는 잎을 다 잃고도 꿋꿋이 서 있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무너지지만 나무는 상처받아도 다시 꽃을 피운다. 그녀는 그 나무를 보며 속삭였다. 나도 언젠가 이 집을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내 손끝을 보지 못하게 그녀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남편이 결코 눈치채지 못할 조용한 계획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의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복사본 하나를 만들고 시어머니의 병원 예약 일정을 우연히 외워두었다. 어떤 날은 남편의 넥타이를 고르며 그가 자주 통화하는 이름을 엿들었다. 박 실장, 이번 건은 조용히 처리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조용히, 그러나 위험하게. 그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조용이란 곳, 숨기기에 다른 이름이었으니까. 그녀는
남편의 서류들 사이에서 익숙한 글씨를 보았다.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글씨였다. 기부금 명세서, 차명계좌 관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의 비밀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족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짓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낮은 곳에 있을수록 위에서 무너지는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싸주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단지 포장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해외 투자 프로젝트 내부 검토용.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걸 폈다. 낯선 이름과 금액,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은 서류들. 그건 명백히 불법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건 차가운 확신이었다. 이건 나의 무기다.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금세 들통나는 법이었다. 대신 매일의 일상처럼 행동했다. 시어머니의 찻잔을 닦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며 그들의 말투와 표정을 관찰했다. 남편이 예민한 날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땐 더욱 친절하게 굴었다. 그 모든 게 그녀의 위장복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조용하니? 네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차분하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야 이 집의 질서를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곱씹듯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질서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겼다. 남편의 계좌에서 사라지는 금액, 시어머니의 병원 약 변경일,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화의 조각들. 이 모든 걸 작은 수첩 2개에 나누어 적었다. 하나는 침대 밑의 상자 속에, 다른 하나는 정원 화분의 흙 속에 숨겼다. 그녀의 복수는 기록으로부터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를 찾아갔다. 그곳엔 남편과 자주 동행하던 여직원이 있었다. 그는 종종 그녀는 나의 오른팔이지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엿들었다. 여직원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이 이번에 비자금 정리하신대요. 아마 이사님이 처리하실 듯.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연결시켰다. 남편은 회사에 비자금을 옮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웃음을 참았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서재의 서랍 앞에 섰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 끝에서 불이 꺼졌다. 그녀는 준비해둔 열쇠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돌렸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몇 개가 있었다. 혼인계약서, 양도증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들을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는 멈췄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연 혼인 무효 가능성 검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들은 그녀를 아예 없애려 하고 있었다. 멸시와 무시는 결국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계획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겨울 끝에 매화가 다시 피기 시작하듯 아주 느리게 그러나 반드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이유 없이 신경질을 냈고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녀는 모든 변화를 감지했다. 남편이 새벽마다 통화하는 시간,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가 갑자기 늘어난 횟수,
그리고 사용인들이 속삭이듯 하는 대화, 회장님이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 말은 조용히 퍼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그들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주 약을 놓쳤다. 약통을 챙겨드리면 너 같은 애가 뭘 알아라며 내던졌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서성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권력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불안은 오래된 죄의 그림자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지만 그의 셔츠에선 술집 향과 낯선 향수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관찰이었다. 그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걸 기록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서재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의 얼굴은 낯설 만큼 초조했다. 그는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의 안엔 틀림없이 증거가 있을 거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가족들이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그녀만은 조용히 뒤에 남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종종 허공을 바라보았다. 약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약을 챙기며 시어머니의 혼잣말을 들었다. 그 여자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는 그녀였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경계와 공포로 가득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불편해했다.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안 된다. 그 아이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 그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찻잔을 닦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리고 있었다. 남편의 회사도 위태로웠다. 언론에 내부 고발 기사가 실렸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흘린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남편의 책상 서류를 일부러 어질러둔 덕분에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복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도 결국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다. 밤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불길한 기운을 집에 들였어. 그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매화나무 쪽으로 돌렸다. 그 나무는 올해 유난히 꽃이 빨리 피었다. 잎 사이로 흰 꽃이 고요히 흔들렸다.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조금만 더. 끝이 다가오고 있어.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서재로 들어갔다. 금고는 이미 열린 상태였다. 안에는 서류와 함께 USB 하나가 있었다. 그것을 손에 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이 집의 숨결 같은 증거였다. 안에는 수년간 조작된 회계 자료와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히 포켓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그대로 정리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음 날 남편은 금고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무지는 그녀에게 최고의 보호막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매화차를 내오며 물었다. 어머니, 봄이 오면 매화가 다시 피잖아요. 그런데 어째 올해는 유난히 향이 진하네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건 오래된 뿌리가 깊어서 그래. 오래 버텨온 것들은 더 짙은 향을 내지.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곧 향기를 낼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녀를 처음으로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엔 두려움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알았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짓밟던 며느리가 이제 이 집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건 여전히 조용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다. 바람은 습했고 공기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빛은 불안했다. 요즘 이상하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스스로를 향한 고백 같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 잘 될 거예요가 자신에겐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남편의 비자금 계좌를 확인했다. 남편이 몰래 만든 해외 계좌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년간 조작된 금액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계좌 정보를 USB에 옮겼다. 그 과정은 완벽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의 생년월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언제나 숫자를 기억할 때 쓰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수학을 좋아했던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재능이 자신의 무기가 될 줄 몰랐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멸시와 모욕, 그리고 침묵 속에서 쌓인 눈물들이 이제 증거로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대화보다, 단 한마디의 항변보다 더 강력했다. 며칠 뒤 남편은 서류를 찾기 위해 서재를 뒤졌다. 이상하네. 내가 넣어둔 게 없어졌어. 시어머니는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서류 말이니?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회사 계좌 관련된 문서야. 어딘가 누가 가져갔어. 그녀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정리하다가 제가 옮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찾아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거울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날 USB를 들고 집을 나섰다. 우산 하나, 검은 코트 하나. 그녀는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익명 계정으로 메일을 보냈다. 첨부된 파일에는 회사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과 서류 조작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신자는 내부 감사팀이었다. 메일의 제목은 짧았다. 당신들이 찾던 진실입니다. 돌아오는 길, 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접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위로 같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몰라. 이틀 후 뉴스가 터졌다. LK그룹 내부 비자금 의혹, 감사, 착수,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집은 폭풍 속에 던져진 것처럼 흔들렸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컵을 내던졌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우릴 노린 거야. 누가 우리를 노린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입가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너지, 네가 그랬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냉정하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는 그 눈빛을 처음 봤다. 마치 낯선 사람을 마주한 듯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 다시 매화나무를 보았다. 달빛 아래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 향기는 유난히 진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밤에만 피어나는 복수의 향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어머니의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복수란 조용할수록 더 완벽해야 했으니까.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제 그들의 시간이 끝나가요. 내 침묵이 그들의 종소리가 될 거예요. 그날 아침 집은 고요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새들이 울지도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그녀는 차를 끓이며 작은 떨림을 느꼈다.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정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전화를 받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모든 언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찻잔의 온도에 집중했다. 뜨거움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다. 걸음은 불안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너 알고 있었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 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발밑에서 컵이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유리 조각이 파편처럼 튀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남편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은 비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다. 모든 게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야? 그녀는 문턱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끝을 지켜보는 사람의 냉정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다가가 남편 앞에 섰다. 이 집의 비밀은 오래전부터 썩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썩은 것을 꺼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다 가져갔어. 우리가 쌓은 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엔 혼란과 공포가 엉켜 있었다. 저택의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를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사용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집안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뉴스 속에서는 LK그룹 부패 스캔들이라는 자막이 흘렀다. 남편은 전화를 붙잡은 채 거칠게 말했다. 변호사를 불러. 지금 당장.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남편은 술에 취한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을 지나쳤다. 불빛이 깜빡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 그 거짓이 무너진 지금 모든 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엔 매실차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매화가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매화가 또 피었구나.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매화는 매년 다시 피어요. 하지만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 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술에 젖어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물었다. 너 행복하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행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올랐다. 그 뒤로 들려온 건 남편의 무너진 숨소리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멀리서 매화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그 향은 쓰라리고도 달콤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매화의 그림자가 벽을 스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제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해방의 정적이었다.